안녕하십니까. 저는 미국 대륙을 1년에 12달을 여행하는 사람입니다. 제가 12년 전서부터 미국 대륙을 여행을 다녔어요. 물론 뭐 멕시코, 캐나다 전부 뉴욕을 출발해서 차를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. 1년에 보통 다니는 거리가 한 5만 마일에서 6만 마일이 넘어요. 그러니까 한국의 거리 개수로 하면 한 10만 킬로미터 정도씩 다닙니다. 12년 전에 제가 야후 코리아의 자유의 남자 제임스 주 타이틀로 여행 기록을 이제 계속 올렸었어요. 그런데 이제 야후 코리아가 없어져서 그 이후에 제가 다음 넷에 임시 방편으로 전부 갖다가 이제 올려놨습니다. 그리고 올 여름부터는 제가 아예 그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유튜브에 저의 여행 기록을 올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곳곳을 소개를 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. 이게 유튜브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. 그렇지만 블로그에 글 올리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. 일단 뭐 글을 안 쓰고 쉽게 처리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. 그래도 애환이 많죠. 제가 오늘은 여행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. 여기는 그 미시시피강 최남단이에요. 멕시코만 바로 옆에 있는 뉴올리언스 시티입니다. 재즈의 도시죠. 그래서 저 뒤에 보이는 그 빌딩 숲이 뉴올리언스 시티, 그리고 약간 요 아래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그곳이 그 유명한 흑인들의 그 재즈의 거리입니다. 제가 뉴올리언스에 제가 4박 5일째 머물고 있습니다. 이곳의 미시시피 강은요,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화물선이 다녀요. 또 유조선도 다니고 뭐 컨테이너 화물선도 다니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수량이 항상 변하지 않습니다. 그냥 뭐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한 1m 아니면 요 정도 이렇게 항상 그 선을 유지를 합니다. 그 이상은 더 올라가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. 제가 바람이 불어서 약간 옆으로 앉아야 되겠습니다. 제 후배가 뉴욕에서 그 설계 사무소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.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다니는 거야? 제 후배가 뉴욕시에서 설계 사무사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. 여인이에요. 저한테 이제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아주 절친한 그 후배인데, 그 여인의 이야기를 동영상에 올리면서 제가 많은 그 유튜버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곳 미시시피 강가에 앉았습니다. 사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2017년에 서울시에서 한강대교 건립된 지 그 100년이 되는 해에 이 한강대교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설계 공모전을 했어요.
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제 후배 최은주가 여기에 설계도를 응모를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2017년 10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직인이 찍혀있는 3등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처자가 굉장히 기뻐했었어요. 막 저한테 카톡이 와서 막 자랑하고 그랬었어요. 자기 3등 먹었다고. 그래서 야 축하한다, 뭔진 몰라도 하여튼 잘 됐다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, 그리고 잊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.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가끔 연락을 하는데 전혀 뭐 그것은 상관을 안 했었는데, 이제 올 봄에 제가 캘리포니아 세콰이어하고 요세미티 국립공원 그쪽을 여행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2년 전에 자기 수상한 작품을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. 설계도면을.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그 당시에 공모전 책임자로 있는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그분의 조남이 강맹훈 씨예요. 제가 인터넷에서 이름을 찾아보니까 1급 공무원이에요. 뭐 최고위직에 있는 그런 철밥통 공무원인데, 이분이 공모전을 해놓고 또 제 후배에게 서울시장 직인이 찍힌 그 상장을 수여를 해놓고, 그리고 1년 반도 더 지난 올 봄에 이 사람이 전국의 주요 언론사를 소집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제 후배가 출품한 설계 도면을 제 후배 이름은 싹 빼고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의 이름으로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을 확정했고, 서울시 예산 300억 원을 들여서 토목공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,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 제 후배가 너무 화가 나니까 강맹훈 실장에게 전화를 여러 번을 했었어요.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서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이 친구가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답신을 한 적이 없었어요. 그래서 제가 얘를 어떻게 좀 도와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블로그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그곳에 자료를 제가 다 받아서 그 사연을 블로그에 썼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널리 알려지고 기자들에게 계속 연락이 오고 이제 이러니까 한 2달쯤 지나서 대꾸도 한마디 없던 그 사람이 자기의 변명을 하는 핑계를 대는 이메일을 후배에게 보내온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내용과 설계 도면, 여기에 큰 것으로 이렇게 컬러풀 사진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처리해서 중간중간에 동영상으로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설계 공모한 당선자 제 후배에게 이야기를 듣고 참 너무나 황당했던 것이,
서울시의 그 1급 공무원이나 되는 그 사람이 1년 반이나 지난 그때에 이제 다 잊혀질 만한 그런 때 아니겠어요? 그때 그 도면을 자기의 것으로 변신을 시켜서 무슨 트랜스포머처럼 그리고 자기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그것이 공직자로서의 그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그가 치링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남을 속였단 말이에요. 그 주무부서의 최고위직에 있는 그 사람이 공모전을 해놓고 그곳에 출품된 그 설계도를 1, 2, 3등으로 쭉 나열해서 뉴욕에 거주하는 최은주에게 3등상을 수여를 했어요. 그리고 1등과 2등상은 뭔지도 모르죠. 그 누구도 모릅니다. 그 사람만 알겠죠. 그리고 1등, 2등상도 있는데 그 상은 제외를 시켜놓고 3등상 하나를 던져놨던 그 설계 도면을 그 교각만 살짝 고쳐가지고 그 모든 보관 아이디어는 다 똑같습니다. 제 후배가 출품한 거.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에 이 유튜브에 소개하지도 않습니다. 그런데 거의 뭐 100%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약간만 그 고쳐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강맹훈 실장이 여기에 그 변을 늘어놓은 것이 뭐냐면 자신은 그 오래전에 맨하탄의 그 브루클린 브릿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고 영감을 얻어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설계 도안을 자기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거짓을 늘어놓은 거예요. 그러면 다른 디자인이 나와야죠. 어떻게 제 후배가 출품했던 그 당선작이 그대로 거기에 베껴졌냐 하는 거예요. 이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, 이 노래에서 예를 들어서 노래에서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소절 조금만 같은 것이 들어가도 그 표절입니다. 그리고 논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. 논문도 써서 제출을 했는데 그곳에 다른 사람이 이미 제출했던 그 논문과 같은 그러한 문장이 몇 곳만 있어도 그것은 표절이 되어서 그것은 폐기 처분하고 그 논문이 반려되는 그러한 것이거든요. 그런데 이것은 그 한 소절 문장 몇 개 이 정도가 아니고 통째로 이 사람이 표절이 아닌 도둑질을 한 거예요. 그리고 이 최은주는 뉴욕에 거주하는 제비가 보니까 이 사람은 모르겠지 해놓고 그가 자기의 것으로 한국 언론에 그 사기성 있는 발표를 했다.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후배에게 물어봤어요. 너는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? 뭐 금전적인 배상이 필요하냐? 명예회복이 필요하냐? 뭐냐? 이렇게 물어봤더니 금전적인 그러한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자기가 서울시의 그 큰 토목공사의 설계도를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당선된 것만 해도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. 기쁜 마음에 저한테 막 전화가 여러 번씩 왔었으니까. 그런데 화가 나는 것은 그것을 그 당시에 심사 책임자로 있는 강맹훈 실장이 자기 것으로 변신시켜서 발표를 한 그것이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없던 사람이다 그 말이죠. 강맹훈 실장이. 그러면서도 지금도 연락이 없어요. 그런데 이제 한 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 그 ATV라고 있다고 합니다. 그 ATV 기자가 제가 그 써놓은 그 블로그 글을 보고 연락이 왔어요. 이 후배에게. 그래서 자기가 그 기사로 이 문제를
다루고 싶다.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주니까, 물론 이제 그 블로그 내용에 뭐 깨끗이 클리어하게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지만, 그래도 기자로서 또 그 당사자인 강맹훈 실장에게 이제 연락을 해봤겠죠. 그런데 또 대꾸가 없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제 블로그를 뭐 정리를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글이 전부 차단이 된 거예요. 제가 봄에 써놓은 강맹훈의 그 이야기,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당신이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는 그 자체도 안 된다, 뭐 그러한 내용의 글이죠. 그것을 다음 넷에서 차단을 시켰어요. 그래서 야,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 이제 읽어봤더니, 그 당사자, 그러니까 강맹훈 실장이 그 기자들한테 이제 전화가 오니까 이 사람이 급한 나머지 다음에 연락을 해서 그 자기의 그 개인적인 인권 문제가 있고 뭐 등등 했겠죠. 그러니까 그것을 차단을 시켜달라.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넷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래서 보게 됐지.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없어지겠구나.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카피를 해서 별도로 3개를 따로 보관을 해놨습니다. 왜냐면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. 그래서 유튜브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, 그러니까 강맹훈 실장을 뭐 성토한다, 뭐 그런 사람을 두고 제가 성토할 만한 그런 나이도 아니에요. 제 후배를 그 억울한 사연을 듣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가 후배를 도와줘야 되겠다, 그러한 생각에 이곳 미시시피 강가에 앉아서, 그래도 기왕 유튜브에 이야기를 할 것이면 장소도 또 아름다운 곳을 또 선택을 해서 하면 더 좋잖아요. 유튜버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요, 그 사안의 중대함을 생각하시고 제 후배를 좀 도와주세요. 그래서 요즘 세상은 네티즌과 유튜버의 포착이 되는 그 부당한 자들은 거의 세상을 하직해야 됩니다. 그 정도입니다. 지금은 언론사 뭐 신문들 무슨 뭐 아나운스먼트 하는 그 앵커들 뭐 손과 입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, 네티즌들의 키보드와 그 유튜버들의 그 영상에 걸리는 그냥 그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예, 강맹훈 실장이 제가 그 인터넷에 서치해 보니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유학 출신이었어요. 그리고 나이도 그렇게 뭐 만만한 나이는 아니죠. 이제 62년생이니까 거의 뭐 한갑 나이가 되는 그런 친구인데, 한국 사람이 잘 따지는 나이로 저한테는 동생뻘도 안 해요. 저의 그 조카들 그 정도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. 제가 연세가 꽤 많은 사람이에요. 한국의 그 대통령과 제가 동갑입니다. 그 뭐 세상을 좀 젊게 살려고 그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여행만 다니고 그래서 조금 나이에 비해서 조금 덜 늙은 그러한 느낌은 있지만 나이는 꽤 많은 사람이에요. 그래서 이 강맹훈 실장이 많은 또 경륜도 있고 또 학식도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1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지위까지 올라 있는 사람인데, 이 사람을 공경에 빠뜨려서 이 사람을 뭐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목을 잘라야 되겠다 하는, 바지를 벗겨야 한다 하는 뭐 그러한 생각이 아니고, 이 문제만 그가 자기의 이름으로 발표한 그 도둑질을 해서 발표한 거죠. 그 문제를 최운주 당선자의 그 설계도를 기초로 해서 한강대교 그 인도교 사업을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
고치면 되는 거예요.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. 물론 공직자로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이 접수가 되면 그가 시인하고 시정할 줄도 아는 것이 또 공직자인 것입니다. 그리고 그가 해외에서 그 유학 생활을 몇 년씩은 했을 텐데, 물론 뭐 그거 뭐 한 4, 5년 유학 생활 해갖고는 뭐 서구 사회를 제대로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그가 잘 알아야 되는데, 그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그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.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죠. 제가 미국 생활이, 저는 뉴욕에서만 살았어요. 미국 생활이 한 40년 이제 가까이 다 됐죠. 뭐 저희 형제들은 40몇 년 된 분도 있고, 또 저의 동생이, 둘째 동생이 서울시장 박원순 씨와 동갑이에요. 제가 나이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. 이 문제를 다루면서. 그런데 그 동생도 뉴욕에 이민 온 지가 한 40년 거의 됐죠. 한 2년인가 있으면 40년? 아니요, 내년에가 40년인 것 같아요. 그렇게 되었습니다. 그 정도 삶은 이제 다 미국화된 사람들이죠. 그런데 강맹훈 선생이 어떻게 그 해외 생활까지 하고, 뭐 지금이야 이제 해외 생활하는 분들이 뭐 보편화돼 있지만 그래도 그 20년, 30년 뭐 그러한 시절에는 그 외국에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던 그 시절에 거기에 또 유학까지 갔던 그런 유능한 사람 아니에요.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이러한 그 부도덕한 행위를 했을까? 그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를 잘 살피셔서 억울한 사연을 당하고 있는 저의 후배, 사랑하는 후배 최은주를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